예, 반갑습니다.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최병욱입니다. 박수까지 이루십시오. 먼저 이게 노동 대표하는 공직을 대표하는 세계 노동단체가 이래 함께 오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토론회를 열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먼저 이종수 교수님과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각각 발제하신 내용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은 정치 참여에 있어 참정권, 일명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배제당해 왔습니다. 공적인 일을 수행한다는 업무의 특수성이라는 명분하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요. 역설적이게도 공무원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취업시장에서는 취업 1순위 직업군에 올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기 불황 속에서도 고용 안정 등이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취업 희망 1순위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공무원의 신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또한 큽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정치 기본권을 얻기 위한 목소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억눌려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집단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노동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왔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동운동이나 정치 기본권 참여는 투쟁의 모습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저희 공무원 노조에게 공공성을 기반에 둔 노동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공무원 노동운동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적 지지와 공직사회 내부의 원동력도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의 정책의 성공적 실행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은 정책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현장에서 듣게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질 경우 더욱 발전할 방향을 마련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지면 해결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의 제약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참여의 제약을 받으면 국회 등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저희 공무원 노조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공노총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공공노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공공노정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공무원이 대변해서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뒷받침할 기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노조는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노조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중지하는 역할도 맡은 대표자로서 사회 통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의 공공성을 막으라는 요구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노조가 반영해 정부에게 전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까지 정부는 주저해 왔습니다. 정책을 마련하는 공무원이 반대할 경우 국가와 정권의 안녕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법을 제정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공노총은 10년이 넘는 공무원 노조 역사에서 정책의 비판자이자 내부 고발자로서 건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적 업무에 적극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투쟁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들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면 별도의 국가 예산 투입 없이도 정책의 긍정적인 안착은 물론 정부의 혁신, 내부 감시, 국민의 만족도 제고 등 셀 수 없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국정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조직된 공무원 노조를 활용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어야만 합니다. 현재 보고 체계에서 고위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누락되거나 변형된 의견은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정치권이나 국정 운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국회의원이나 위정자의 몫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책을 판단하는 기초는 여과 없는 국민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고 피곤하고 또는 날카롭고 따가운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 발의된 국가공무원법도 이 틀을 깨부수기 위한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공무원이 개인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취업 시장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공공기관마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등 가장 인기 있는 채용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전 취업 시장에서는 압박 면접이다 해서 면접자를 세워놓고 일부 기업 관계자들이 압박이 아닌 윽박까지 지르는 보성사나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벌어진 일들은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인재를 뽑고 싶어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라고 항변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장에 나서는 구직자는 해당 업체의 고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또는 둘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이 있어도 소비자에게 외면받으면 망하고 맙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동력인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 끝에 한 사람의 국민에게 암살되었고 또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라고 추앙받던 선출직 공무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의 요구 끝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되는 등 국민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공무원이지만 사무실 밖에 나가는 순간에 국민이자 한 사람의 주권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상하관계에서 예속됨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일 뿐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점을 밝혔습니다. 또 한번 정치에 빗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전국을 뒤엎었습니다. 매주 열린 촛불 집회에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또 맞불 집회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도 단 한 명의 공무원은 없었을까요? 이 자리에 어느 공무원이 어느 성격의 집회에 참석했는지 밝히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확대해 보면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만 맞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공무원법
정당법 개정안이 나아갈 방향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법도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 1월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이 낡은 공무원 노조법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도 노동자인 만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능할 구조도 뜯어고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와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의 대상 및 방식도 함께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의 부작용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를 과감하게 비교합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공직사회를 뒤흔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연봉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폐기가 기정사실화됐지만 당시 악법과도 같았던 성과연봉제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집단은 공무원 노조와 일부 언론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개별 공무원은 합의는커녕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하는 제도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가지는 신분의 지위의 특수성에 인해 빚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놓쳐서 안 되는 대목 이면에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공무원법이 있었습니다. 덩달아 다양한 규제와 제약을 담은 공무원 노조법도 침묵의 일조를 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또 지난 대선을 계기로 시행 10년을 훌쩍 넘긴 공무원 노조법도 분명 이번 공무원법 개정처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둘러싼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법은 지난 3월 18일 공노총 제4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후보자를 비롯해 대선 후보자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개정의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도 정치 기본권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마당에 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시대적인 숙명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문제를 놓고 해외 선진국들 어떻게 대처하는지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치 후보가 되었을 때, 시간 관계상, 하여튼 외국 사례는 아까 발제에서도 보셨던 것 같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이번 공무원법 개정은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정치 참여와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위헌적 규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퇴근 후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는 공무원도 외부 업무적인 외적인 시간에 집회를 마음껏 참여할 수 있다면 보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져서 경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정치 선진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는 촛불 집회 혹은 태극기 집회 혹은 촛불 집회가 불러온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자리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중립을 규정한 관련법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모두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정치적 신념에 따라 양 집회의 어느 한 곳에 참여했음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길을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토론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